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3년도 9월 23일입니다. 오늘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좀 알려주세요. 예,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가 전주보다 100만 원이 하락한 1억 20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왜 100만 원에 하락했나요? 예. 전에는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요즘은 파시는 분들하고 사시는 분들하고 좀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돼서 사시는 분들보다 파시는 분들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니까 좀 줄어들었어요. 네. 예. 최근에 지금 거래 건은 몇 건 정도 하셨어요? 일주일에 요즘은 2건, 3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주하고 이번 주를 한 비교했을 때 매매량은 어떻습니까? 한 5대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전주에 비하면은 수요도 많이 줄었어요. 네네. 사시는 분들이 줄으니까 파시려는 분들은 이제 추석을 전후해서 많이들 나오시는데 사시는 분들이 이제 추석이나 세고 사야지 하는 시세로 돌아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추석을 세고 나면 앞으로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는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추석이 세고 나면은 약간의 회복세로 돌아서서 다시 1억 200에서 1억 300선에서 당분간 거래가 지속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연말까지는 작년 전고점 1억 500까지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1억 초에서 1억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예. 요 댓글에 보니까 대표님, 예. 장애인이 그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지 그런 그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예. 장애인이 개인 택시를 살 수 있어요? 예. 장애인분들도 개인 택시를 사서 운행할 수 있는데 자격 조건은 일단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보통 2종만 있어도 돼요. 보통 2종 운전면허에 택시 자격증만 있으면은 아주 중증 장애가 아닌 다음에 무조건 다 100% 가능합니다. 중증 장애인분들은 손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은 좀 안 되는데 다른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네. 예. 그러면 개인 택시 구조 자체를 변경해야 되나요? 차 자체를 장애인에 맞게 이제 변경해서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오른쪽 발이 불편하신 분들은 왼쪽에 기능을 옮겨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고 발로 악셀레다를 못 받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에다가 핸들에다가 악셀레다를 올릴 수 있는 기계 장치가 별도로 나와 있어요. 메이커에서 달아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나와서 일반 업체에서 다는 거죠. 예. 그럼 개인 택시를 할 차를 사서 그런 업체에 가서 구조 변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구조 변경을 해서 가능하게 본인에 맞춰서 타는 거죠. 예. 장애인이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 뭐 정부 지원을 받는 게 있나요? 정부 지원은 없고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은데 아무래도 뭐 장애 가지신 분들이라고 직업 제한을 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할 수 있으면 일을 할 기회를 줘야 되니까 아무 제재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예. 실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 장애인 분들이 좀 많아요? 예. 장애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개인 택시 조합마다 전에는 부재가 있었잖아요. 가조, 나조, 다조 있을 때 하조라고 해서 그분들한테는 좀 특혜를 줘서 부재 없이 그때도 일을 했어요. 장애인들은.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부재가 없어졌으니까 그런 혜택은 없는데 장애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가 별도로 장애인 조가 따로 있었어요. 예. 최근 그 거래한 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하나 소개 하나 해주세요. 예. 며칠 전에 오셔서 거래하신 분인데 이분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체를 다녔어요. 연봉도 억대 연봉을 받으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늦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자녀분이 3살, 7살 그 두 분 아들만 가지고 계시더라고. 아들만 두 분을 키우시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맞벌이를 하시는 거야. 맞벌이를 하시니까 누가, 한 분은 육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거리도,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직장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많이 고심을 했나 보더라고. 차라리 본인이 이제 애들 육아를 하면서, 너 벌이도 괜찮은 거 직업을 찾다가 이제 택시를 선택하셔서 오셨는데, 그분이 생각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택시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다니는 직장에 과감히 사표를 내시고
며칠 전에 택시를 계약하시고 인가가 떨어져서 이제 월요일이나 인가가 마무리될 거예요. 예. 최근 개인 택시 시장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진입하고 있어요. 6대 4 정도, 60%는 퇴직자들, 40%는 젊은 층이라고 되면은 40대에서 55세 정도. 그 정도를 젊은 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 유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연령대가. 20, 30대는요? 좀 유입이 돼요? 20, 30대는 금전적 여유가 아직은 없잖아요. 금액이 여기 넘어지니까 쉽게 그 돈을 마련을 못 하니까 좀 망설여지는 거죠. 하고는 싶은데 돈이 안 되는 거죠. 예. 개인 택시 양수요건 완화하는 것도 번호판 시세에 반영이 됐을 거고요. 올 7월 택시요금 인상도 번호판 시세에 반영이 됐을 텐데 앞으로 그러면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에 반영될 호재가 있을까요? 어제는 퇴직자들이 꾸준히 이제 나오잖아요. 조기 퇴직들을 하고 나오시니까 그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보장성 있는 거.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보다도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자유롭잖아요. 자유롭고 어차피 집에 지금은 자가용 한 대씩 다 필요하잖아요. 자가용 겸 택시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장래성은 꾸준하다고 봐요. 예. 대표님, 개인 택시가 앞으로 5년이나 10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번호판 시세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더 이상 하락은 없고 1억 이상을 해서 꾸준히 상승해서 유지되리라고 봐요.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가 우상향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요번에 그 개인 택시 시세가 이렇게 조금 올랐던 데가 인천하고 서울하고 또 다른 데가 있나요? 인천, 서울, 시흥 이쪽이 좀 집중적으로 많이 올랐고 기존의 소도시 중심으로는 개인 택시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거든요. 이런 데는 그 대수가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구 비례해서 대수가 적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매매 상사도 없고 개인 간 개인의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는 사람이 내가 1억에 팔았다 하면은 그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1억에 팔았으니까 나도 그 금액을 사야 되니까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는 거죠. 소지역은. 이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주변에 매매 상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많으니까는 수시로 가격폭이 바로바로 오픈이 되는데 소도시 같은 경우는 오픈이 안 돼요. 개인 대 개인 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한참 지나야 안다고. 저희도 그 가격을 알 것 같으면은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직접 조합에도 전화하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전화하고 그래 답이 안 나오면은 그 지역 시청에 전화를 해요. 시청에서 최근 거래 건수 중에서 신고된 거래액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걸 데이터로 삼는 거예요. 최근 그러면 급격히 오른 소도시가 있어요? 급격히 오른 데는 신도시. 신도시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포천도 좀 많이 올랐고. 신도시라 그러면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세종시죠. 세종시는 인구 비례해서 택시 대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 법인 택시도 몇 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지역은 더 오르라고 봐요. 그럼 소도시라도 인구 대비 개인 택시 수가 적은 데는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가 계속 상승할 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 매매 상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대 개인 간 거래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확실하게 오픈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2억에 팔았네 그래도 그분들이 순수하게 내가 2억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더 올려서 얘기하거나 뭐 낮춰서 얘기하니까 그런 데가 좀 통계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일정 기간 유지가 돼요. 2억이 넘어가면 상당히 그 가격이 높은 거네요, 그죠? 그런데 시골에서 소도시에서는 그만은 또 여가 시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개인 택시가 많이 선호도가 되고 그래서 가격이 높게 평가되는 것 같아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개인 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 관심을 가지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니까. 일단은 원금 내가 1억을 투자했을 때 그 금액이 손실 없이 보장된다는 게 그걸 메리트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년이 없잖아요. 정년이 없고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시간대에 나와서 일을 하고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으니까 명퇴나 정년을 오신 분들은 큰 돈벌이보다도 그걸 더 놓으시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이런 걸 안 오고 개인 택시를 하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다시 되팔았을 때 그 금액이 보장된다는 거. 그게 제일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추석이 다가오면 개인 택시 손님도 좀 늘어나나요? 아무래도 좀 늘어나죠. 유동인구가 많으니까요.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2023년도 9월 23일자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는 1억 300에서 하락해서 1억 200만 원으로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아마 추석 지나서 봐야 어떻게 갈지 좀 동향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호화제는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